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면은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7월 말 되면은 드디어 3년 차가 됩니다. 이번에 그 3주년 이벤트가 정말 달달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제 NBA를 좋아하셨던 형님들도 유튜브 보고 들어오셨던 형님들도 이번 3주년 다들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데이터표도 제가 조합 데이터표도 매번 두 조합씩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반드시 두 조합으로 성과가 났을 경우에만 연승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 내용들 제 숲TV 아르마다 게시판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제 방송국 들어오셔서 개인 통상 기록 이렇게 또 게시판 들어오시면은 당시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제가 올려놨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확인 가능하시고 내용 확인 가능하시고 당시 올렸던 댓글들까지 달렸던 모두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카카오톡으로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 남겨놨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유튜브로 바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게 되시면 즉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뭐 주단위나 뭐 월단위 이렇게 짤막하게만 끊어서 받아보실 분들께서도 우리 숲TV 생방송 오셔서 별풍선 이렇게 후원하게 되시면은 또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표 쪽잠으로 발송이 됩니다. 숲TV 별풍선 후원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메이저리그 금액업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 배트맨 재개 이후에 가장 좋아 보이는 구간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 금액업 같은 경우에는 7월 6일에 한번 가지고 왔고 요때 이제 올킬 날 뻔했죠. 올킬 날 뻔했는데 어쨌든 적중으로 잘 가져와줬고요. 최근에 이제 금액업 연승 같은 경우에는 7월 9일 그러니까 엊그제였죠. 주간에서 승부 금액업으로 또 이렇게 올킬을 만들어내 드렸습니다. 오늘 금액업은 3연승 도전 구간이겠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 배팅 추천드린 구간에서는 웬만하면 성과를 다 내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패키지 하시는 형님들은 꼭 한번 배팅을 해보시길 적극 권장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 뉴욕 양키스와 시카고 컵스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르바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어제 하루 쉬어갔어요, 그죠? 어제 하루 주약을 한 번 더 쉬어갔었고 이제 어제 주약한 전에는 우리가 또 9할 적중률 한 번 또 만들어줬습니다. 이때 월요일 아니었었으면은 진짜 이게 10연승 이번 시즌도 찍고 가는 건데. 제가 시즌마다 이 10연승 기록들이 꼭 있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죠. 9승 1패였습니다. 조금 10연승 할 수 있었는데. 자, 아무튼 양키스랑 컵스 경기입니다. 양키스 선발 투수가 오늘 카를로스 로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9승 6패 방어율 3.3점대고요. 맥스 프리드에 이어서 이제 로돈 같은 경우에도 10승 투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열혈사인님 별풍선 200개 적중 기원. 컵스 선발 투수가 오늘 플렉센 선수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정겨운 이름이죠, 여러분들. 이번 시즌 5승 0패 방어율 이제 0.8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플렉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던 그 두산 플렉센이 맞습니다. 그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화이트삭스에 있다가 원래 콜로라도에 있다가 화이트삭스 갔다가 이제 시카고 컵스로 이번 시즌 이적을 와서 잘 맞는 것 같아요. 팀이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플렉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펜으로 컵스에서 이번 시즌 계속 뛰고 있긴 합니다만 얘가 중간중간마다 나와서 멀티이닝 먹어주고 롱으로 한번 띄워주고 좀 이런 게 좀 있긴 합니다. 자,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과연 먹힐 수 있는 그런 구종과 구위인가?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아직까지 앞으로도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렉센의 어쨌든 강점은 우리나라에서도 보여줬지만 구위값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게 메이저리그급 구위는 아니라는 게 우리가 콜로라도 시절 때 이미 확인을 했고 중간에 플렉센을 이제 불펜으로 한번 돌리고 나서부터는 또 잘 던졌어. 문제는 선발로 뛰면 안 됩니다. 화석 시절에도 그랬고 콜로라도 시절에도 그랬었고 이 선수가 물론 이제 코스 필드를 이제 홈구장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선발로서 불안했던 면모가 있다라고는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플렉센이 과연 오늘 5이닝 이상을 충분히 던져줄 수 있을까? 컵스에서 어쨌든 이제 필승조 그리고 롱라인 이런 구간에서만 이제 불펜으로 뛰어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의문점들이 있다. 결론적으로 시카고 컵스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빠따 값이 더 좋다라는 게 직전 미네소타 3차전에서 이미 또 검증이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컵스가 승리하는 방법은 마운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조금 더 공격적인 그리고 타선에서 힘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키스 선발 투수가 이제 카를로스 로돈입니다. 로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제 방송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로돈 원정 경기는 못 갑니다. 근데 홈 경기에서는 좋은 구위값을 보여줍니다. 홈에서만큼은 정말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를로스 로돈 같은 경우에는 좌투수인데도 구위 위주의 직선적인 존을 좁히는 그런 빠른 피칭을 하기 때문에 장타에서부터 조금 위험도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갖고 있는 세부 지표에서도 피홈런 리스크가 유일하게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게 홈 경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다만 최근 카를로스 로돈의 홈 경기가 조금 수상쩍긴 합니다. 이 선수가 원래 홈 경기 OPS가 4할 때였거든요. 그만큼 안정감 있는 투수였는데 최근에 이제 홈 경기 POPS가 거의 6할 가까이 육박하게 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닝을 먹는 횟수도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카를로스 로돈 직전 경기 매치 경기 5이닝간 6실점을 했죠. 전반적으로 카를로스 로돈도 오늘 10승을 위해서 좋은 피칭은 하겠지만 무실점을 피하기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양쪽 선발들이 오늘 조금은 불안점을 갖고 있는 와중에 그리고 컵스는 원정 경기 빠따가 좋죠. 양키스는 홈 경기 빠따가 훌륭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다득점 흐름들까지 양키스가 최근 어쨌든 이 타격값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시애틀이라는 마운드 왕국팀을 상대로도 수입을 만들어냈고요. 특히나 많은 타격값들 계속해서 이제 뭐 10점, 6.5점씩 이제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오늘 좋은 타격값을 보여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오랜만에 양마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양마옵을 잘 안 드렸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양마옵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마옵 한번 볼게요 오늘. 자, 다음은 보스턴과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 선발 투수 오늘 헌터 도빈스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4승 1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방어율 4점대인데 이제 승 횟수가 4승 1패.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이 선수도 기복이 좀 있습니다. 잘 던질 때 고점과 저점이 좀 뚜렷한 선수긴 한데 운이 좀 좋습니다. 이 타격 지원을 좀 잘 받는 그런 형태의 선수다. 최근에 또 이제 바로 직전 경기 샘프 상대로 흔들렸는데 또 타격이 잘해줬어요. 또 그런 좀 그런 게 좀 있다.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라스무센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7승 5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드류 라스무센의 이제 강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하게도 구위값입니다. 피장타율도 정말 적고요. 이제 홈런 리스크도 거의 없는 편이기도 하고 대부분 구종들의 피안타율도 2할 때 초중반에 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선수는 아니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템파베이산 아니랄까봐 유리몸입니다. 얘가 다저스의 글라스노우 다들 아시죠? 글라스노우만큼이나 이 선수가 이제 몸이 약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특이한 기록이 있어. 얘가 이번 시즌 계약 그리고 매 시즌마다 이제 갱신을 할 때 그 던질 수 있는 이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하고 이제 직전 경기였죠. 미네 같은 경우에서도 2이닝 던지고 살짝의 몸에 이상감을 느끼면서 바로 또 교체해주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라스무센이 갖고 있는 그 힘과 구위값과 물론 홈 경기에서 잘 던지는 건 알겠지만 과연 오늘 원정 경기에서 얼마나 보스턴 원정에서 버텨줄 수가 있을지. 특히나 펜웨이 파크라는 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이제 우투수들이 좀 이제 피칭을 하기가 까다로운 구장이기도 하죠. 그린 몬스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 마운드의 특성들 그리고 이 구장의 특성들 그리고 라스무센의 그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한다라는 것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물론 보스턴 선발 투수 헌터 도민스도 정말 훌륭한 선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홈 경기에서 구위값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또 투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보스턴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다시 한번 없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그리고 그제 경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서 확인했겠습니다만 템파베이가 원정 경기에서 좀 중간이 없어요. 좀 어중간합니다. 정말 잘하거나 정말 못하거나 둘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보스턴의 일괄적인 그 빠따를 믿는 게 훨씬 더 맞지, 이 템파베이의 기복 있는 빠따를 좀 믿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 오늘 보스턴이 질 것 같은 경기는 아니다. 역배에다가 이게 지더라도 사실 이렇게 해외 사시는 분들은 1.5점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이게 2.5기 때문에 이제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더라도 2점 차 이상으로 질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 보이는 경기였습니다.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시내티와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놈인 경기죠. 예, 그놈인 경기인데, 그래도 어느 놈이 좀 더 나은가, 이제 그거를 골라내는 경기입니다. 자, 신시 선발 투수가 오늘 체이스 번즈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메이저리그에서 경험치는 많지 않은 선수고요. 아직 뭐 이제 뛰었던 선발 횟수가 3번밖에 안 되니까 뭐 절대적인 수치는 이제 갖고 있지는 않는 그런 선수입니다. 콜로 선발 투수가 오늘 헤르만 마르케즈 선수가 선발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승 10패, 방어율 5.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때는 콜로라도의 이제 에이스, 왕년의 에이스였습니다만, 뭐 지난 시즌부터 그리고 이번 시즌까지 거의 추락하고 있는 형태의 어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뭐 단순하게 쿠어스 필드를 홈구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약점이 있다, 그리고 못 던진다는 아니고요. 얘는 오히려 홈 경기, 그러니까 쿠어스 필드에서 더 잘 던지는 선수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POPS가 거의 9할대 가까이 올라가는 선수고요. 방어율도 7점대 가까이 또 올라가는 선수기도 합니다. 오히려 쿠어스 필드 방어율이 5점대로 더 좋아요. 이 선수의 문제점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장타. 피장타가 5할이 넘어가고 피홈런 리스크 또한 뚜렷한 선수다. 특히나 얘는 주자를 자꾸 쌓아놓죠. WHIP가 거의 1.6, 1.7이 또 찍혀주고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라는 타자처럼 친화적인 구장에서 다소 좀 역시나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 자, 체이스 번즈의 이 선수의 좀 이제 특징은 뭐냐면 볼이 굉장히 빠릅니다. 파이어볼로인데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파이어볼로 애들은 어느 정도 제구력이 잡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상대 팀이 이거를 공략을 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빠지는 볼, 날리는 이제 100마일짜리 페이스트볼을 걸러낼 수 있는 상성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콜로라도가 아마 오늘 좀 잘 칠 겁니다. 그리고 잘 걸러낼 거고, 반대로 체이스 번즈의 공 자체를 콜로라도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의 타입이 어떤 포심이라고 한다면 오늘 역시나 번즈가 오랜만에 좋은 한번 피칭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뭐 결론적으로 선발의 마운드 신시내티가 앞선다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불펜의 어떤 경쟁력도 신시내티가 낮다. 마지막으로 이제 타선의 밸런스까지도 그래도 신시내티가 낮다라고 보긴 하는데, 뭐 어쨌든 마운드에서 100% 검증이 안 된 체이스 번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9.5긴 하지만 오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시내티 일반승 정도만 한번 컨택해보도록 할게요. 오바에다가 신시내티 일반승 정도만. 오바를 먼저 봅니다. 당연하게도. 자,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 우리 형님들의 어떻게 본다면 애착 인형, 그리고 가장 형들이 배팅하기 좋아하는 선수, 미들맨이죠. 바로 타릭 스코발 선수가 오늘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10승 2패,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뭐 홈 스코발은 진짜 믿고 보는 겁니다. 뭐 웬만하면 뭐 7이닝 2실점씩 다 갈겨주다 보니까, 직전 경기는 클리블랜드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7이닝간 무실점, 그리고 이제 10번의 K를 그려내면서 정말 명실상부 살아있는 사이형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또 좋은 피칭을 이번 시즌에도 이어가고 있고요. 약점이 없습니다. 이닝도 잘 먹죠. WHIP가 0.8점대, 오늘 나우기님 별풍선 200개 적중 기원. 모든 투수들 30명의 모든 투수 통틀어서 가장 좋은 수치를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피안타율도 거의 뭐 1할대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시애틀처럼 장타 몇 방으로 게임을 갖고 오는 팀에게 또 상성도 좋을 수 있단 말이지.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최근에 타릭 스코발의 선발 등판이라서 생각보다 타격 지원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가 루이스 카스티오인데, 최근에 카스티오의 어떤 피칭 내용들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얘가 지금 직전 경기였죠. 이제 저기 어디였냐? 잠깐만.
저기 피츠버그 상대로 7이닝간 무실점을 기록을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피츠버그라는 팀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타선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당연히 피츠버그 상대로 못 던지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5경기 연속입니다. 이 포신 페이스볼에 대한 구종 가치가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이 루이스 카스티오의 결정구죠. 체인지업 또한 최근에 좀 준수한 내용의 구종 가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루이스 카스티오도 꽤나 좋은 피칭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루이스 카스티오의 최강점은 장타를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3할까지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디트로이트란 팀이 제가 어떤 팀인지 말씀을 드렸죠. 얘들도 이번 시즌 타격으로 게임을 갖고 오고 있는 팀인데 그 타격 중에서도 바로 이 훌륭한 장타값, 그러니까 타율값은 떨어지지만 장타값은 좋아지는 약간 일본 야구의 오릭스 같은 그런 느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만큼 상성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타렉 스코바를 내놓고 디트로이트가 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디트로이트 일반승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게 좀 압도적인 성과, 마행까지 낼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오늘 경기 중에서 어떻게 본다면 1점 차 경기, 승일무가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디트로이트 1.3의 똥배당보다는 오히려 승일무라는 이런 고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좀 더 있었던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언더바 이 6.5라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시애틀도 원정이 빠따가 좋거든요. 그래서 6.5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언더 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에다가 1무 그리고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네소타와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전부 다 데이터 말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미네랑 피츠버그 경기입니다. 자, 오늘 미네소타 선발 투수가 조 라이언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8승 4패, 방어율 2.7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근데 조 라이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초반에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 조 라이언은 뭐 23년도 때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좀 꾸준함이 좀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 꾸준함이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선수. 자, 그리고 피츠버그 선발 투수가 오늘 폴 스킨스입니다. 이번 시즌 4승 7패, 방어율 1.94점대입니다. 우리의 미들맨이자 우리의 늘 주력 재료였자 어떻게 본다면 제가 막 승부로도 자주 써먹었던 원정 폴스킨스, 제가 원정 폴스킨스 형들한테 프랜승 역배 받았을 때 프랜승 들여서 부러뜨린 기억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요.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 언더 시애틀 원정 경기였죠. 언더 사이즈 경기를 또 해주기도 했고 대단합니다. 정말 폴 스킨스 그리고 이번 시즌 저기 미러키의 그 미지올롭스키, 이 두 선수가 정말 이렇게 좋은 투수들이 자꾸 미국에서 나온다라는 게 160km대를 제구가 가능하게 던지는 투수들이 정말 이 미국에서 계속 나온다는 게 좀 신기하고, 아무튼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공략하긴 좀 어려울 겁니다. 애초에 미네소타가 속구에 강점이 있는 팀도 전혀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폴 스킨스에게 나름 대응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직전 시애틀전에서도 형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게 폴 스킨스가 이번 시즌도 원정 경기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긴 해요. 항상 폴 스킨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정 경기만 고르시면 됩니다. 얘가 터지는 경기 대부분이 홈 경기입니다. 홈 경기 방어율 2.4점대, 원정 경기 1점대. 그러니까 이게 폴 스킨스가 원정 경기가 좋은 이유는 이닝을 적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홈 경기에서는 본인의 구비를 믿고 좀 공격적으로 투구하다가 이제 터지는 경우, 홈런을 맞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정 경기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로케이션을 보수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다소 좀 이닝 적게 먹더라도 무실점 피칭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직전 시애틀전에서도 5이닝간 무실점을 했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직전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닝을 너무 못 먹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한두 경기 정도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선수가 그래도 언젠가는 많은 이닝을 먹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값이라는 게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폴 스킨스가 계속해서 5이닝밖에 못 던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어떻게 본다면 많은 이닝을 못 던질 수도 있을 거란 조금 그런 불안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미네 선발 투수 조 라이언도 절대 빠지는 수치의 그런 투수가 아니기도 하고, 홈 경기가 훨씬 더 좋은 투수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은 뭐 포신 피안 타율도 거의 1할대 가까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쨌든 조 라이언도 매우 훌륭한 투수에다가 어쨌든 미네소타도 투타 밸런스가 또 훌륭한
또 팀 중에 한 팀이기도 하고 또 미네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OPS가 또 더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 경기 일단은 피츠버그 프랜승 자체는 상당히 저는 어쨌든 오늘도 안 부러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배당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 이게 2.5 프랜승이 1.2배당이긴 하거든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마운드전이 될 것 같고 미네소타가 물론 이제 직전 저기 쟤들 어디였냐? 컵스와의 시리즈에서도 1차전과 2차전을 모두 가지고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막 미네가 빠따적인 부분에서 화력을 보여준 적이 아직 없기는 하거든요. 또 그리고 속구에 은근 약점이 있는 게 미네소타 타선이기도 해.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이거는 제가 정말 이 프랜승 막 승부로도 잘 써먹고 정말 좋아하는 구간이지만 아싸리 이건 그냥 역배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역배 배당이 1.9인가 1.87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는 이거는 어쨌든 오랜만에 폴 스킨스한테 긴 이닝을 이제 맡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그리고 배당 대비해가지고 메리트가 1.9배당 폴 스킨스면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 경기는 진짜 터질 거면 펑 터져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요거 피츠버그 역배 먼저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프랜승 마지막으로 언더 보겠습니다. 사실 정말 괜찮아 보이거든요. 프랜승 안 터질 것 같은데 프랜승이 그래도 배당적인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1.2는 못 들고 가겠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역배 차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러키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츠버그도 진짜 타선이 너무 답답하니까요, 오늘. 어쨌든 승리를 하려면 이 점수를 내야 되는데 점수를 못 내니까 이게 좀 많이 답답하죠, 피츠버그도. 자, 다음은 미러키랑 그리고 워싱턴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러키 선발 투수가 퀸 프리스터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6승 2패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가 파커입니다. 얘가 미첼 파커인가? 이번 시즌 5승 9패 방어율 4.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기는 그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퀸 프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는 6승 2패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퀸 프리스터의 그 세보지표 특히나 구종으로 더 깊게 들어갔을 때 포신 페스티벌에 대한 피장 타율을 어쨌든 저는 신뢰하진 않는 편입니다. 물론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좀 더 좋아지는 편이긴 합니다만 큰 차이가 없고 피장 타율도 어느 정도 4할대를 넘어가는 편이기도 하고 얘가 갖고 있는 수치 중에서 은근히 하드타구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좀 봐서는 언제 터져도 사실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형태의 투수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미러키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빠따값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것까지도 여러모로 저는 오늘 미러키는 딱히 그렇게 조금 땡기진 않았던 그런 배당이었고요. 워싱턴 선발 투수는 미첼 파커인데 미첼 파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좀 더 못 던지긴 합니다. 원정 경기 방어율이 6점대 가까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얘가 좀 피안타가 좀 잦죠. 원정 경기에서는 그만큼 좀 제구가 안 잡히는 형태의 유형이긴 한데 다만 반대로 워싱턴은 빠따가 조금 장타력에 최근에 1번부터 4번까지 그 젊은 타선 라인에서 잘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에 워싱턴이 오늘 여기 진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선발이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불펜일 것 같아요. 지금 워싱턴 불펜이 꼴찌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그리고 콜로라도를 제치고 32 꼴찌를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터진다면 저는 이거는 불펜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선발 싸움에서는 딱히 미첼 파커가 밀릴 만한 부분이 없다라고 봐요. 특히나 빠따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워싱턴의 장타가 미러키의 장타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버 먼저 볼게요. 그리고 워싱턴 프랜승 개인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굳이 가자면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역배 배당 메리트만 봤을 때는 역배입니다. 쪽지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쪽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형님. 자, 그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그리고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워싱턴 오반 이제 잘 들어왔는데 애틀랜타만 좀 잘 가지고 와줬어도 우리가 또 메이저리그는 6일 중에 5일 적중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아무튼 애틀랜타가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저기 어디야 애슬레틱스에게 홈 경기에서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애틀랜타란 팀은 원정 경기에서 투타 밸런스가 모두 떨어지는 팀입니다. 전반적으로 선발 투수들도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에서 못 던지는 투수들이 좀 대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애틀랜타가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대부분 빠따가 조금 뽀록 터졌을 때 그때 좀 잘 가지고 오는데 그러려면 상대팀의 마운드가 어쨌든 불안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꼭 동반을 합니다. 다만 오늘 경기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오늘 리베라토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3.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애틀랜타 선발 투수가 오늘 홈즈입니다. 이번 시즌 4승 8패 방어율 3.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랜트 홈즈 같은 경우에도 얘도 9위 몰빵 투수기 때문에 홈이랑 원정 경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홈 경기 방어율 2점대,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로 이 선수가 지금 시즌 평균 방어율이 3점대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홈에서 줄이고 원정 가서 다 깎아먹는 스타일이다. 원정 가서 생기는 문제점 역시나 장타율이 너무나 커집니다. 그러니까 피홈런을 좀 잘 맞아요. 얘는 홈런을 맞아도 또 중앙에 끼워 넣는 그런 투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본다면 요즘 말로 테토남 정말 이제 좀 직선적인 투구를 하는 선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좀 멍청한 그야말로 좀 뭐랄까 이 관리가 안 되는 경기 운영이 안 되는 선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직선 구종 특히나 존을 좁혀서 배팅을 하는 걸 또 즐겨하는 그런 컬러를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오늘 홈즈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그 리베라토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홈 경기에서는 좀 훌륭한 경기를 합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막 엄청 잘 던진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정말 전형적인 선발 투수 이닝은 반드시 꼭 좀 6이닝에서 7이닝 채워주는 편이고 정말 못 던지더라도 5이닝은 꼭 먹어주고 내려오는 선수겠고요. 반대로 피홈런 수치나 또는 피장타 수치가 상당히 안정적인 형태의 유형. 뭐 다만 이 선수도 이제 9위의 어떤 좀 뭐랄까요 편차들 구종 가치가 보면 가장 좋을 때가 이번 시즌 8.3점대 이때 5월 달이었습니다. 8.3점대였고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최근 6월 구간에서 마이너스 2점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도 좀 보면은 편차가 조금은 있는 편이기는 해요. 뭐 직전 경기 컵스 상대로도 5이닝간 2실점 홈런 한 방도 쳐맞기도 했고 다만 뭐 이제 6월 말부터 조금씩 또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요. 홈 경기 매튜 리베라토는 그래도 기본적인 사이즈는 나오는 선수라는 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경기는 안정감만 놓고 봅시다. 세인트루이스가 승리할 가능성은 높은데 세인트가 승리한다라고 한다면 애틀랜타가 오늘 투타 밸런스가 모두 안 좋기 때문에 아마 마헨슨까지 할 것 같아. 근데 오늘 보면 거의 동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1.7배당에 대한 리스크보다 1마헨 홈팀이기 때문에 2.6을 줬어요. 고배당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세인트 1마헨으로 한번 베팅해 보시는 게 어떨까. 사실상 승리한다면 마헨을 반드시 동반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인트 마헨승만 그냥 권장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캔자스시티와 그리고 뉴욕 매치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오늘도 날로 먹는 분석이긴 한데 전형적인 승일무 경기입니다. 캔자스 선발 투수가 오늘 왁합니다. 4승 9패 방어율 3.8점대고 이번 시즌 좀 안 좋죠 확실히.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캔자스의 1, 2 선발을 맡았던 와카는 아닌 것 같고 뉴욕 매치 선발 투수가 오늘 센가입니다. 이번 시즌 7승 3패 방어율 1.4점대 역시나 일본 투수답게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진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죠. 보통 일본 투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마나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얀모토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세 선수가 다 원정 경기를 더 잘 던지기 때문에 또 캔자스 이런 홈 구장은 완전히 이제 투수 친화적인 그리고 마운드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1무 보겠습니다. 1무 보시고 캔자스가 지더라도 2점 차 이상으로 질 만한 게임은 아닐 것 같다라는 점에서 캔자스 프랜스 마지막으로 언더 보겠습니다. 다만 뭐 캔자스 역배승이나 매치 일반승으로 가져가기에는 다소 조금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양쪽 다 너무 빠따가 복불복이잖아요, 그죠? 매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보면은 좋은 쪽과 안 좋은 쪽이 너무 이제 중구난방이고 캔자스 같은 경우에도 홈 경기에서 빠따가 터질 때랑 죽을 때랑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역배받은 이 핸디캡을 들고 갈 때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 보실 분들은 1무 요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언더 볼게요. 근데 이게 9.5를 형들 일단 받긴 했거든요. 와카 때문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언더적으로 근데 가도 괜찮겠다. 9.5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은 애슬레틱스와 그리고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슬레틱스 선발 투수 오늘 루이스 세베리노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0패 방어율 5.3점대고요. 토론토 선발 투수가 맥스 슈어저 형님입니다. 이번 시즌 승패 없이 방어율 4.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슈어저 형님이나 벌렌더 형님이나 너무 죄송하지만 이제
그만 던져야죠. 이제 슈어저 같은 경우에도 피홈런 수치, 피장타 수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전의 그 영광들. 저는 사실 커쇼가 이번 시즌 좋은 피칭을 하는 데에는 제구가 좋은 투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커쇼는 그 커브 구위감만 좋았던 선수가 아니라 제구가 바탕이 되었던 선수다 보니까 아직까지 롱런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형들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딱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우리나라의 김광현, 그리고 양현종, 그리고 오승환 선수를 생각해 보면은 김광현 선수랑 양현종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성기 때도 제구가 좋았던 어떤 선발 투수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좀 뛰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오승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위값으로 찍어 누르던 선수였다 보니까 뭐 지난 시즌부터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위가 좋아서 전성기를 누렸던 이 벌랜더, 슈어저 같은 선수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구위가 떨어지면은 이제 구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하게도 장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슈어저 같은 경우에도 장타율이 너무 높아요. 제가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를 벌랜더 반대 찍으면서 이제 형들한테 좀 추천드렸던 이유, 이런 이유입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토 쪽으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애슬레틱스 홈 경기에서 딱 두 선수죠. 세베리노 그리고 제이 피셔스 두 명 올라오면 못 갑니다. 즉 결론적으로 오바를 갈 수가 있는 경기다. 10.5라 다소 높아요. 다만 애슬렉트 최근에 빠따내용 괜찮죠. 토론토도 원정 경기에서 OPS가 좀 줄어드는 팀이긴 합니다만 뭐 토론토 빠따 값은 우리 형님들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오바 하나 우리가 권장해 볼 수가 있겠고요. 굳이 꼽자면 애슬레틱스 프랜승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토론토 승.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형들 10연승 구간이었기 때문에 연승된 연패가 꼭 옵니다. 23년도 당시에 신시내티가 12연승인가요? 하고 연승 끊겼을 때 바로 연패가 찾아오기도 했죠. 그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좋다. 자, 그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와 다저스. 오늘의 어떻게 본다면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국 야구 팬분들, 내일 배팅할 거 없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 이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샌프 선발 투수 오늘 로건 웹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8승 6패, 방어율 2.6점대고요. 다저스 선발 투수 오늘 더스틴 메이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4.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로건 웹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수입니다. 1선발 투수고요. 홈 경기에선 로비레이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더 구위값이 좋아지는 투수다. 원정 경기 방어율 4점대에 비해서 홈 경기 방어율은 무려 1점대. 정말 뭐 홈 극강 투수기도 하고요. 그냥 홈이랑 그게 잘 맞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잘 맞고 4도 잘 맞고, 불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메이저리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샌프기 때문에 아마 오늘 샌프가 3실점에서 4실점 이상 내어줄 가능성은 좀 현저히 적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다만 문제는 빠따입니다. 이 빠따가 너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신뢰할 수는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건 웹 선수가 뭐 홈 경기도 좋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1이닝, 로건 웹은 늘 1이닝이 좀 불안한 선수입니다. 1이닝에서 그 피안트를 거의 4할 때 가까이가 돼요.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샌프가 내일 경기 1이닝부터 경기가 터지고 시작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필승조 라인을 돌리기엔 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다저스 더스틴 메이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정 경기 형들 이게 배팅볼입니다. 원정 경기 고르시면 안 돼요. 더스틴 메이는 그래도 홈 경기에 좀 낫다. 홈 경기 방어율 3점대인데 원정 경기는 6점대.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4.5점대. 이것만 놓고 봐도 원정 경기 가서 홈런 쳐맞으면서 이제 다 깎아먹는 평자 다 깎아먹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고요. 배팅볼입니다. 정말 뭐 또 그렇다고 해서 피해서 승부를 피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한중간으로 좀 잘 꽂아 넣기 때문에. 다만 샌프가 장타가 좋은 팀은 아니고요. 최근에 보면은 장타 때문에 고생하는 또 팀 중에 한 팀이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경기는 라이벌전이라는 걸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운드는 로건 웹이 조금 낮긴 합니다만 사실 터질 가능성, 조금의 리스크는 아무래도 이 로건 웹의 1이닝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저스가 상위 타선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직접 로건 웹과 다저스의 맞대결에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로건 웹 선발 등판일에 다저스를 상대할 때는 항상 다저스 역배를 가져갑니다. 오늘도 다저스 역배 보도록 하겠고요. 지더라도 이런 경기형들 1점차 경기입니다. 이런 경기는 샌프가 정말 이기는, 뭐 정말 마인을 한다면은
뭐 한 6점 차, 5점 차, 막 7점 차 이렇게 이길 경기지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좀 타이트하게 1점 차로 갈 만한 경기가 아닐까. 승일무도 괜찮다고 좀 보겠고요. 다저스가 딱히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물론 마운드에서는 다저스가 역배긴 합니다만 뭐 타선이나 아니면 팀의 밸런스를 고려해 보았을 때 다저스가 정글 지금 또 기나긴 연패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라이벌 팀을 상대로도 오늘 아마 6연패의 탈출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다저스가 7연패 되면은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또 우리가 흘러가야 돼요. 이거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렵다. 자, 전체적으로 오늘 프리뷰를 이렇게 다저스 역배 그리고 프랜싱에다가 언더오바 오버 보겠습니다. 7.5기 때문에 또 라이벌전이기도 하고 오버까지 보면서 오늘 프리뷰를 끝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메이저리그에서 형들한테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금액을 줄여가라 라고 또 형들한테 언급을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메이저리그 우리 패키지 분들은 금액을 좀 줄여가셨을 겁니다. 다만 오늘은 또 금액을 올려갈 만한 분명한 날이고 최근에 제가 그래도 금액 올려가서 가라고 한 부분에서는 또 좀 좋은 성과들이 또 다들 났고 직전 금액업은 또 우리 올킬이었기 때문에 오늘 금액업 반드시 또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프리뷰를 끝 맞춰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숲TV 여러분들은 빠르게 추천수 눌러주시고 전체표부터 그리고 고배당 한 조합 듣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형님들은 그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 데이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카톡으로 유튜브 댓글창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받아보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